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하이퍼 파라미터, 기본적인 파라미터 값들, 여러분들이 모델을 제작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기본적인 파라미터들인데요. 이런 배치 사이즈나 이제 에폭, 러닝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진행함에 있어서 저번에 이제 저희가 제작했던 응익층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ANN 모델도 있지만 CNN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행할 오브젝트 디텍션 그 부분까지도 같이 모두 다 사용되고 통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치 사이즈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배치 사이즈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한 번에 업데이트해서 사용하는 샘플의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의 업데이트, 이것은 이터레이션 1을 한 번의 이터레이션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한 번의 이터레이션에서 사용하는 샘플의 개수를 저희가 배치 사이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배치 사이즈는 어떤 것이냐, 또 동일한 말이 있는데요. 한 번에 가중치 조정, 업데이트가 가중치 조정을 한 번 할 때 사용되는 샘플의 개수를 배치 사이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 사이즈를 가지고 배치 사이즈가 바탕으로 모델의 학습 속도 그리고 메모리의 사용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총 데이터가 800개가 있는데요. 그 800개의 데이터를 한 번 학습시키는 것을 1에폭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한 번 학습시키는 800장의 전체를 학습시킨 것이 에폭이고 이 800개의 데이터를 8개로 8번의 업데이트로 나눈다 하면은 배치 사이즈는 100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배치 사이즈랑 이터레이션의 곱이 전체 데이터셋의 양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6, 32, 64 이렇게 2의 배수 단위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치 사이즈를 선정하는 것,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데이터의 데이터셋의 크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미지넷,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렉스넷이나 레즈넷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셋이 이제 이번 이미지넷이라는 정말 대량 정말 큰 데이터셋인데요. 그 데이터셋, 그런 큰 데이터셋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치 사이즈를 약간 크게 가져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배치 사이즈를 가져갈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작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작은 배치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의 복잡성에 따라서도 배치 사이즈의 크기가 바뀌는데요. 모델의 복잡성, 당연하게도 여러분들이 이제 GPU,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이 배치 사이즈에 약간 직관이 되기 때문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모델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메모리를 많이 사용해서 적당한 이제 배치 사이즈를 선정해 주시는 것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약간 복잡한 그런 모델들을 사용할 때는 이제 64 정도로 잡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 배치 사이즈, 이런 배치 사이즈를 잡는데,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튜닝 방법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튜닝 방법에는 그리드 서치 그리고 스케줄링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배치 사이즈를 선정을 할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16, 32, 64, 128 이렇게 다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리드 설치 방법은 전체적으로 그냥 이제 내가 원하는 이제 배치 사이즈를 하나씩 다 대입을 하면서 적절한 배치 사이즈를 찾는, 어떻게 보면 노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가다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드 설치를 해서 이제 배치 사이즈를 찾는 그런 방법을 그리드 설치라고 말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링은 이제 학습률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케줄링했던 그런 방법들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하지만 이제 가장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배치 사이즈는 16, 32, 64, 128 이 정도 4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델 제작하는 데 있어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뭐 자율주행, 이번 입문 자체가 자율주행을 위한 건데, 자율주행 대회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데이터셋, 물론 대용량 데이터셋을 잘 찾으면 적합하겠지만, 이번에 대회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셋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모델들, 어떤 그림들인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져 있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소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학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약간 적게 가져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배치 사이즈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에폭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폭, 사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에폭 선정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델의 성능을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학습을 몇 번 시킬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가장 직관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1에폭의 뜻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1에폭은 모든 트레인 데이터, 전체 데이터셋이 800개라 했을 때 800개를 한 번 전체를 다 학습시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한마디로 에폭은 내가 훈련을 몇 번 시킬 건지 그 부분을 에폭이라고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 학습을 시키다 보면은 각 에폭마다 검증 결과로 해서 이제 뭐 어큐레시가 어떻게 되고 로스가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뜰 텐데, 여러분들 욜로를 하시다 보면 아마 그렇게 많이 뜰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다음은 어떻게 가중차 바뀌고, 뭐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고, 로스는 어떻게 바뀌고, 학습률은 어떻게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다 각 매이 에폭 이후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폭이라는 것을 잘 설정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에폭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냐, 여러분들이 로스 그래프나 그런 걸 보시면 로스가 갑자기 튀거나 그런 과적합이 나타났을 때, 저희가 예전에 이제 조기 종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조기 종료 방법처럼 에폭을 여러분들 그 부근에서 끊어주든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에폭은 정말 중요한 게 몇 회 훈련시킬 건지. 하지만 이 에폭도 문제점이 있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너무 많다, 내가 원래 최적의 값보다 에폭이 너무 많아졌다면 과적합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과적합. 이 과적합, 오버피팅은 이제 생기게 되는 이유가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이제 모의고사를 몇 번 풀었는데 6월 모의고사만 한 200번 풀었을 때, 그때 오히려 6월 모의고사에만 편향이 돼서 이제 다른 수능이나 그런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오류가 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해서 에폭 여러분들이 잘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에폭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에폭이 당연히 적을 경우,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 에폭이 적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소적합이 됩니다. 다 학습이 되지 않고 학습을 더 할 수 있고 내가 로스 값이 더 떨어지고 성능이 더 좋아질 수 있는데 멈춰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한마디로 에폭이 적을 경우에는 과소적합이 생기고, 반대로 에폭이 많을 경우에는 과대적합, 오버피팅이 생긴다. 과적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그 학습 데이터에만 치중이 되어서 그 학습 데이터가 아닌 새로운 걸 받았을 때 일반화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차 검증 그리고 조기 종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조기 종료는 이제 일정 시간 동안 밸리데이션 로스가 일정 시간 동안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 종료를 미리 해버리는 그런 것을 조기 종료를 하고요. 교차 검증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차 검증은 어떤 것이냐? 이 교차 검증은 데이터를 여러 개의 폴더로 나누어서 모델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K-폴드 방법이라는 거 있는데, 지금 오른쪽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한 줄이 데이터라고 합시다. 이렇게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이게 1회폭, 2회폭, 3회폭, 4회폭, 5회폭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1회폭에는 첫 번째 데이터 전체를 5개로 나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5개로 나눴는데 그 첫 번째 박스, 이 첫 번째 박스를 테스트 데이터로 쓰고 나머지 4개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아무래도 20%랑 80% 나눈 거죠. 그렇게 나누고 다음에 똑같이 나누는 비율 자체는 똑같지만
테스트를 두 번째 박스로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밸리데이션 하는 그 셋과 트레인 셋이랑 다르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뀌면서 내가 밸리데이션을 하고 트레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트레인 그리고 더 많은 검증을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교체하면서 당연하게도 이제 과적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화가 되지 않는 문제를 테스트 데이터도 훈련을 시켜버리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적합을 시키기 때문에 일반화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해주는 방법을 교차 검증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훈련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함에 있어서 내가 이거를 교차 검증을 했을 때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교차 검증하는 게 맞을지 그런 것들을 좀 따져가면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기 종료 이 부분인데요. 조기 종료는 학습 도중 밸리데이션 로스가 잘 감소하지 않을 때 중단을 한다. 그래서 과적합을 방지하는데 당연히도 로스가 감소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우리 과적합이 돼서 로스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방지하는 데 용이하고 불필요한 학습 시간 단축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이 100회 폭을 했는데 50회 폭에서 최적화된 성능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50회 폭은 시킬 필요가 없는데 모델 코딩을 해서 진행을 시키면 안 끝나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중간에 바로 멈춰버리면 모델이 안 남죠. 저장하는 코드가 그 다음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학습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조기 종료라는 것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기 종료 시점을 선정하기 어려웠다는 단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밸리데이션 로스가 일정의 폭, 예를 들어서 한 5회폭, 15폭 동안 밸리데이션 로스가 감소 안 했다. 그럴 때 이제 멈춰버리는 그런 방법을 조기 종료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AI에 대해서 CNN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파라미터들 알고 가야 되는 이론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이제 완료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장 아무래도 하고 싶어 했던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용하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은 데 있어서 목적인 뭐 CNN부터 욜로 그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론 강의를 조금 많이 찍고 이론에 대한 실습도 있었지만 강의를 많이 찍고 되게 많은 개념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자율주행 대회를 나가든 아니면 다른 대회를 나가는 당연히 발표일 거고 자율주행 대회도 마찬가지로 발표 대회가 있고 40%라는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이론을 가지고 모델들을 튜닝하고 모델들을 변형시키고 내가 적합한 모델들을 만드는 그런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론을 조금 많이 다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CNN부터 해서 빠르게 실습들 쭉 하면서 여러분들의 최대한 도움되는 코드들을 많이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CNN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배치 사이즈 관련해서 실습 진행할 거고요. 이번 실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진행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도 없고 조금 러프하게 진행을 할 거고 시간도 사실상 한 3, 4분이면은 이제 실습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진행함에 있어서 한 5분 정도만 아니면은 그냥 한번 실행 정도만 시켜보면 되는 실습이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일단 배치 사이즈별로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 모델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구나 그냥 그 정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치 사이즈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론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냥 엠리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물론 저번과 동일한 모델 만들고 에폭 그리고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 훈련을 시켜보고 밸리데이션 어큐런시가 어떻게 바뀌는구나 정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라이브러리 임포트 해주고 엠리스트 데이터셋 가져오고 그 다음에 모델 만들어주고 이번에 똑같습니다. 입력층, 응lik층, 출력층 이렇게 세 가지 똑같이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엠리스트니까 활성함수 소프트맥스에 이제 10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그다음에 모델 컴파일 해주신 다음에 학습 설정을 이렇게 조금 바꿔주는데요. 에폭 30으로 하기 좀 많아서 20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괜찮으시다면은 에폭을 좀 늘려나가서 좀 더 정확한 모델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트레인 모델 배치 사이즈가 16, 32, 64 이렇게 세 가지로 조금 나누었는데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치 사이즈는 2의 단위로 조금 곱해가면서 비교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조금 나누어서 이제 훈련을 진행했고, 저번과 동일하게 학습률 했을 때랑 동일하게 20번 하고 또 20번 하고 또 20번 해서 총 세 가지를 이렇게 비교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그래프 보시면은 딱 느낌이 오실 테지만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도 어큐런시나 그런 것들이 약간씩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때 이렇게 직접 세 가지를 넣어두고, 세 가지나 뭐 128, 256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비교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F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배치 사이즈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 성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F폭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코드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F폭 선정에 있어서도 약간 고민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로스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약간 떨어지는 그래프를 그려야 이상적입니다. 그렇지만 쭉 떨어지는 것과 이상적인 그래프가 나오다가 갑자기 뒤쪽에서 약간 떨림이 있거나 완전 이렇게 높아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적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F폭을 그 전에 딱 끊어주시는 그런 방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실 이번 내용은 어렵지는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쭉 보고 그냥 이런 식으로 배치 사이즈를 비교할 수 있구나, 그리고 F폭은 어떻게 좀 되겠구나 라는 느낌으로 조금 다가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좀 메인으로 들어갈 부분 다음 시간에 이제 CNN 부분에서 배치 사이즈나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절을 할 수 있게끔 진짜 데이터셋들을,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셋을 가져올 수 있는 데가 뭐 캐글이나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런 사이트에서 진짜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그걸로 좀 학습을 시켜보고 이제 다양한 클래스들을 분류하는 그런 모델들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6, 7강, 5, 6강을 통해서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배치 사이즈, 러닝 레이트, 그리고 F폭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쓸 수 있게끔 제가 비교하는 코드를 제가 넣어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변형을 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은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가 다음 실습 CNN 진행할 때 조금 자세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